따스한 5월의 오후였어요. 김미경은 버스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공기 중에 섞인 부대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얼마나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을까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다시 한번 올렸으며 걸음을 옮겼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답니다. 단정한 네이비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작은 핸드백 하나. 그 누구도 이 여성이 별 하나를 달고 있는 준장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모습이었어요. 김미경 자신도 이런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복이 아닌 옷을 입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진 것이. 부대 정문에 다가서자 보초 병사가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면회증을 내밀며 조카 김준호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병사는 그제야 눈길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면회 대기소로 향하는 길에서 김미경은 여러 간부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중년의 평범한 면회객일 뿐이었으니까요. 김미경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대우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대기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미경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안전수칙들, 면회 규정들, 그리고 부대 소개 게시판. 모든 것이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아니, 어쩌면 더 경직되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면회 담당 하사가 나타났을 때였어요. 그는 김미경을 힐끗 보더니 다른 면회객들을 먼저 안내하기 시작했답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 젊은 여자친구들을 먼저 보내고서야 김미경에게 다가왔어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말이죠. 간단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김미경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사는 그녀의 신분증을 대충 훑어보더니 별다른 설명도 없이 면회실로 안내했답니다. 예전에 김미경이 부하들에게 강조했던 기본 예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면회실로 들어서자 김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21살의 어린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평소 밝던 눈빛도 어딘가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김미경의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고모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주눅든 모습이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선임들의 과도한 기합, 이유 없는 얼차려, 그리고 밤마다 이어지는 가혹한 얼림. 김미경은 조카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라고, 모두가 참고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도 했답니다. 김미경은 조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 이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고모가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김미경은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준호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고모에게 부탁했어요. 부모님께는 걱정 끼치지 말라고,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그 말을 들으며 김미경의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 김미경은 복도에서 몇 명의 간부들과 마주쳤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구 어머니인지, 왜 혼자 왔는지, 참 볼품없어 보인다는 식의 이야기들. 김미경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문을 나서기 전 김미경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경비실 앞에서 한 젊은 장교가 면회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태도는 오만했고 말투는 건방졌어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었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김미경은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처럼 참고 견디며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끝날까요? 3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30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김미경은 선글라스 너머로 부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답니다.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저곳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김미경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조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어요. 김미경은 문득 32년 전을 떠올렸어요. 26살의 김미경이 처음 장교로 임관했던 그날을 말이죠. 그때도 이런 밤이었을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었답니다. 여군 일기.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시나요? 김미경은 당시를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동기들은 모두 남자였고 선배들도 상관들도 모두 남자였죠. 그녀는 그 속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답니다. 처음 부대에 배치받던 날의 일이 생생했어요. 중대장이 그녀를 보며 했던 말들 참으로 기가 막혔더군요. 여자가 무슨 군대냐며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나갈 것이라고 했었죠. 그때 김미경은 다짐했답니다.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김미경은 다른 장교들보다 2배는 일찍 출근해야 했고 2배는 늦게 퇴근해야 했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그녀에게만 더 큰 비난이 쏟아졌어요.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부하들을 대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답니다. 여자 장교의 명령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김미경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얼마나 치를 떨며 지냈던지요. 그래서 김미경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부드러움을 보이면 곧바로 만만하게 여겨졌거든요. 때로는 자신도 너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미경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동료 장교들이 복도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답니다. 그들은 김미경을 두고 여자 중에서는 쓸만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김미경은 고민이 깊어졌어요. 주변에서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군대는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어댔죠. 마치 여자에게는 군 생활이 잠깐 거쳐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심지어 상관들조차 그녀의 장래를 걱정한다며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답니다. 김미경은 결국 선택해야 했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평범한 여성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딸이 시집도 안 가고 무슨 군대냐며 한숨을 쉬셨어요. 형제들은 처음에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김미경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20대 후반 김미경은 처음으로 큰 좌절을 맛보았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진급하는 동안 그녀만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실력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평가는 항상 아쉬웠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때 김미경은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붙잡은 것은 자존심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미경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더욱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답니다. 남들이 하나를 할 때 그녀는 둘을 해야 했어요. 30대에 들어서며 김미경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실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기만 했답니다. 승진 때마다 김미경은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그 시절 김미경은 후배 여군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밤늦게까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도 했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김미경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후배 여군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군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 김미경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여군들의 지위도 예전보다 향상되었고 성차별적인 관행들도 많이 사라졌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오늘 조카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허무해졌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는 여전했답니다.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김미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58세의 그녀는 이제 준장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 있었죠. 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답니다. 조카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가 스스로 이겨내도록 두는 것이 맞을까요? 김미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과거와 조카의 현재가 겹쳐 보였거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김미경은 결심을 굳혔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답니다. 김미경은 옷장에서 제복을 꺼냈어요. 별 하나가 달린 계급장이 새벽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오늘은 준장 김미경으로 그 부대를 다시 찾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답니다. 별 하나가 달린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오늘만큼은 김미경이 아닌 준장으로서 그 부대를 찾아갈 것이었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예하 부대 실태 점검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김미경은 일정을 조정해서 어제 면회를 갔던 바로 그 부대를 방문지에 포함시켰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죠. 오전 10시 김미경이 탄 공용 차량이 부대 정문에 도착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보초병들이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하며 차량을 맞이했어요. 준장이 탄 차량임을 알리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답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와 김미경을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답니다. 갑작스러운 상급부대 점검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김미경은 차에서 내리며 선글라스를 벗었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어제 면회소에서 스쳐 지나간 그 평범한 중년 여성이 바로 눈앞의 준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김미경은 담담하게 부대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제와 오늘의 대우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다니 참으로 씁쓸한 일이었거든요. 부대 내부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간부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김미경을 맞이했고 병사들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답니다. 어제 그녀를 무시했던 면회 담당 하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그는 어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김미경은 부대 시설을 차례대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생활관, 식당, 훈련장을 지나며 그녀는 세심하게 관찰했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김미경의 숙련된 눈에는 보였답니다. 급하게 꾸며낸 흔적들, 평소와 다른 어색한 분위기들을 말이에요. 면회소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김미경은 그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답니다. 어제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조카와 마주 앉아 힘든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소였어요. 부대장은 김미경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김미경은 면회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면회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등. 부대장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답했지만 김미경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미경은 병사식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조카 김준호를 발견했답니다. 준호는 김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면회 왔던 고모가 별을 달고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미경은 모르는 척했답니다. 식당에서 김미경은 여러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준장 앞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할 리는 없었겠지만 김미경은 그들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두려움, 긴장, 그리고 어딘가 위축된 모습들을 말이에요. 오후에는 간부 회의가 있었어요. 김미경은 회의실에서 부대의 각종 현황을 보고받았답니다. 모든 지표가 우수했고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이 간부들의 일관된 보고였어요. 하지만 김미경은 알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의 중간 김미경은 갑자기 말했어요. 병영생활 실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특히 병사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간부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답니다. 그때 한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병사들이 너무 나약해졌다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한다고. 김미경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병사들에게 떠넘기는군요. 김미경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간부들은 병사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간부들은 당황하며 모범답안 같은 말들만 늘어놓았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미경은 혼자 부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안내하는 간부도 없이 그녀 혼자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구석진 곳에서 김미경은 멈춰 섰답니다. 그곳에서 선임병이 후임을 다그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선임병은 후임의 실수를 빌미로 과도한 기합을 주고 있었어요. 김미경은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바로 어제 조카가 말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답니다. 김미경은 그 자리에서 선임병을 불렀어요. 선임병은 준장이 나타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김미경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식의 지도가 올바른 것인지. 선임병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김미경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답니다. 그녀는 그 선임병에게 말했어요. 진정한 선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저녁 시간이 되어 김미경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부대장과 간부들이 전송을 나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김미경의 오늘 방문이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느꼈거든요. 차에 오르기 전 김미경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어요. 어제는 평범한 면회객으로, 오늘은 준장으로 같은 곳을 찾았지만 대우는 천지 차이였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김미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동안 확인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경의 사무실에는 전화가 빗발쳤어요. 어제 방문했던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간부들이 앞다퉈 연락을 해왔답니다. 모두들 어제의 방문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김미경은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답니다.
어제 준장님께서 무엇인가 불편하셨던 것은 아닌지, 혹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김미경은 담담하게 답했답니다. 며칠 내로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하시라고. 그날 오후 김미경은 다시 그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예고 없는 기습 방문이었답니다. 정문의 보초병들은 갑작스런 준장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재빨리 예의를 갖춰 맞이했어요. 김미경은 이번에도 선글라스를 벗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부대장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을 때의 표정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답니다. 김미경은 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부대 실정을 파악하고 싶다고, 특별한 안내는 필요 없다고. 김미경은 혼자서 부대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는 달리 간부들의 감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곧 발견했어요. 어제 보지 못했던 부대의 진짜 모습들을 말이에요. 화장실 뒤편에서 김미경은 무엇인가를 목격했답니다.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선임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소위 얼림이라는 것이었죠. 김미경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32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김미경이 다가가자 선임들은 깜짝 놀라며 자세를 고쳤어요. 무릎 꿇고 있던 병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김미경은 그 병사에게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소한 실수 때문이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김미경은 알 수 있었답니다. 그 실수라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처벌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김미경은 선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후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군기가 해이해진다고. 김미경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생활관을 둘러보던 중 김미경은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답니다. 한 병사의 침대 밑에서 일기장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일기에는 매일매일의 고통이 적혀 있었답니다. 선임들의 괴롭힘, 부당한 기합,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들이. 김미경은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조카 준호도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럴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면회소에서 김미경은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면회 담당 하사를 다시 만났어요. 하사는 준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김미경은 그에게 물었어요. 면회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의를 갖춰 대하고 있는지. 하사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어요. 모든 면회객들을 정중하게 대한다고. 김미경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제 자신이 받았던 대우는 정중한 것이었을까요? 김미경은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늦게 김미경은 부대 간부들을 모두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답니다. 김미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부대를 둘러보며 느낀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김미경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화장실 뒤에서 벌어진 일, 생활관에서 발견한 일기장, 그리고 면회소에서의 불친절한 대응까지. 간부들은 점점 고개를 숙였답니다. 부대장은 변명을 시도했어요. 일부 병사들의 일탈된 행동이라고, 간부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김미경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김미경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2년 전 여군 일기로 입대했을 때 겪었던 차별과 무시,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을.
간부들은 김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답니다. 회의 말미에 김미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부대 내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리고 다시 방문했을 때 변화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대를 떠나며 김미경은 조카 준호를 잠시 불렀어요. 준호는 고모가 준장이라는 사실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답니다. 김미경은 조카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라고, 곧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그날 밤 김미경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오늘 목격한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계획들을.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김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내겠다고. 32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일주일 후 김미경은 약속대로 그 부대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다른 참모들과 함께였답니다. 교육참모, 인사참모, 그리고 정훈참모까지 동행한 대규모 점검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답니다. 부대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한 개선안을 들고 김미경을 맞이했어요. 두꺼운 파일에는 각종 대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서류보다는 실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김미경은 먼저 생활관을 둘러보았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고 선임과 후임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김미경은 알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식당에서 김미경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소라면 준장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겠지만 김미경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답니다. 병사들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부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선임들도 예전보다 친절해졌다고. 김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후에는 전체 간부 회의가 열렸어요. 김미경은 지난주와는 다른 접근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질책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뒀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부하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김미경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여군 일기로 입대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간부들은 김미경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특히 김미경이 젊은 여성 장교였을 때 겪었던 성차별과 무시에 대한 이야기는 간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후임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김미경은 말했어요. 군대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고. 진정한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미경의 말에 공감했답니다. 회의 중간에 김미경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목격했던 얼림 사건, 그리고 그 병사의 일기장에서 본 절망적인 글들을.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자신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김미경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과거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어떻게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답니다. 부대장은 김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앞으로 부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모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미경은 병사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이번에는 병사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답니다.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김미경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미경은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진정한 군인 정신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병사들은 김미경의 말을 경청했답니다. 특히 김미경은 강조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라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그리고 선임으로서 후임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답니다. 교육이 끝난 후 김미경은 조카 준호를 잠시 만났어요. 준호의 얼굴이 일주일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답니다. 그는 고모에게 감사하다고 부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김미경은 준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대를 떠나기 전 김미경은 부대장과 마지막 면담을 했어요. 그녀는 부대장에게 말했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김미경은 또한 병사들을 위한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상급 부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병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김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김미경은 일기를 썼어요. 32년간의 군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김미경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김미경은 그동안 수차례 그 부대를 방문했고 매번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변화가 이제는 부대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표정도, 간부들의 태도도, 그리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미경이 준장으로 진급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조카 준호가 전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답니다. 김미경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면회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시 민간인 복장으로 갔어요. 선글라스도 다시 쓰고 평범한 면회객의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답니다. 부대 정문에서부터 면회소까지 모든 곳에서 정중하고 친절한 대우를 받았어요. 면회 담당 하사는 김미경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물론 그는 김미경이 준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모든 면회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김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면회소에서 만난 준호의 모습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가 당당했고 눈빛도 자신감으로 가득했답니다. 그는 고모에게 말했어요. 부대 생활이 이제는 정말 즐겁다고, 선임들도 친형처럼 잘 챙겨준다고. 준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는 신입 병사들을 위한 멘토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자신도 후임들을 돌보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미경은 조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답니다. 특히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한 것은 부대 내 고충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했답니다. 김미경이 석 달 전에 약속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또한 말했어요. 요즘에는 간부들이 병사들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한다고.
그리고 병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부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김미경은 이런 변화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고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고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고. 김미경은 조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미경은 부대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간부들이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문을 나서면서 김미경은 경비병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인사였답니다. 예전 같으면 형식적이었을 인사가 이제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김미경에게는 큰 의미였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미경은 지난 석 달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조카 하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에서도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김미경이 만든 고충 처리 시스템은 이제 수도방 의사령부 예하 모든 부대에 확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들도 하나둘씩 도입되고 있었답니다. 무엇보다도 김미경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였어요. 간부들이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 선임들이 후임들을 지도하는 방식, 그리고 전체적인 부대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김미경은 알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었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미경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조카의 어머니인 형수는 준호가 요즘 얼마나 밝아졌는지 군대 이야기를 신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김미경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군대 문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식사 후 김미경은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으며 그녀는 32년간의 군 생활을 돌아보았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김미경은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김미경은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 부대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전군 차원의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김미경은 또한 후배 여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준호가 전역하는 날이었어요. 김미경은 전역식에 참석해서 조카의 마지막 군 생활을 지켜보았답니다. 준호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에게 둘러싸여 아쉬운 이별을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준호는 김미경에게 말했어요. 군 생활이 자신에게 큰 성장의 기회였다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김미경은 조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흐뭇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김미경은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조카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자신의 사명은 계속된다고. 앞으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